당신 정말 모르겠어요? 나를? 아들의 결혼식 날 15년 전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이 완벽한 타인이 되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가장 행복해야 할 순간 윤희의 세상은 충격과 혼란으로 멈춰버렸습니다. 그 남자의 차가운 눈빛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방문해주신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전 11시의 햇살이 호텔 로비 천장의 크리스털 샹들리에를 타고 흘러내렸어요. 유난히 밝은 날이었죠. 윤희는 옥색 한복 저고리 끝을 손으로 매만지며 대연회장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은 아들 준영의 결혼식이에요. 26, 남자로서는 이른 나이지만 좋은 인연을 만났으니 축복할 일이죠. 사부인님, 이쪽으로 앉으시면 됩니다. 웨딩 플래너가 혼주석을 안내했어요. 양가 부모가 나란히 앉는 자리였습니다. 윤희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신랑 측 혼주석으로 향했죠. 최 회장 내외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회색 양복을 입은 최 회장의 옆자리는 비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는 정갈한 꽃다발이 놓여 있었죠. 윤희는 자신의 자리로 걸어가면서 가슴 한편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신부 측 혼주석에는 자리가 하나뿐이었어요. 당연한 일이죠. 남편 동훈이는 15년 전 중동의 건설 현장에서 돌아오지 못했으니까요. 어머님 오셨어요? 며느리가 될 수진이가 하얀 드레스를 입고 다가왔습니다. 화사하고 예쁜 아이였어요. 윤희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너무 아름답구나. 오늘 준영이가 행복해 보여서 저도 기뻐요. 어머님도 편하게 앉아 계세요. 수진이는 윤희의 손을 가볍게 잡았다가 놓고는 사진 촬영을 위해 자리를 떴어요. 윤희는 혼주석에 앉았습니다. 혼자였죠. 주변의 하객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마 신부 아버지는 어디 계시냐는 질문일 겁니다. 이런 질문은 익숙했어요. 15년 동안 수없이 들어왔으니까요. 연회장 안은 점점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친척, 친구, 직장 동료들이 자리를 채웠죠. 웃음소리와 축하의 말들이 공간을 메웠어요. 윤희는 그 소음 속에서 묘하게 고립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투명한 유리벽 안에 혼자 갇혀 있는 것처럼요. 동훈아, 오늘 준영이가 장가를 가. 윤희는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말을 걸었어요. 오래된 습관이었습니다. 중요한 날이면 늘 이렇게 남편을 불러냈죠. 사망 통지서를 받은 지 15년이 지났지만 윤희는 여전히 동훈을 죽었다고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시신도 유골도 돌아오지 않았으니까요. 그저 중동 현장의 폭발 사고로 실종되었다는 문서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신랑 신부 입장하겠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윤희는 고개를 들고 입구를 바라봤죠. 준영이가 수진이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걸어 들어왔어요. 아들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죠. 윤희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저 아이가 이렇게 컸구나. 21살에 아버지를 잃은 준영이었어요. 그 뒤로 엄마 하나만 바라보며 자랐죠. 웃으며 괜찮다고 했지만 윤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얼마나 아버지를 그리워했는지를요. 신랑 신부가 단상에 올랐어요. 주례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식수는 차례대로 진행되었죠. 윤희는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걸 느꼈어요. 행복한 순간인데 왜 이렇게 공허할까요? 그때였습니다. 연회장 뒤편 문이 열렸어요. 늦게 도착한 하객이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윤희는 무심코 그쪽을 바라봤죠. 그리고 숨이 멎었어요. 회색 정장을 입은 남자가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키는 178cm 정도, 어깨는 넓었고 걸음걸이는 차분했어요. 얼굴은 세월의 흔적이 새겨져 있었지만 윤희의 기억 속 그 사람과 너무나 닮아 있었죠. 박동훈, 윤희의 남편이었어요. 아니,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동훈은 15년 전에 죽었어요. 공식적으로 사망 신고가 된 사람이죠. 하지만 저 남자의 이마에 있는 작은 점, 귀 옆에 가는 주름, 코끝의 각도까지 모든 게 일치했어요. 윤희는 혼주석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죠. 시야가 흐려졌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남자는 VIP 하객석으로 걸어갔어요. 최 회장이 일어나 그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죠. 윤희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저 남자가 누구지? 왜 최 회장이 저렇게 공손하게 대하는 거지? 사부인님, 괜찮으세요? 옆자리의 친척이 윤희를 걱정스럽게 쳐다봤어요. 윤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윤희의 시선은 계속해서 그 남자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남자는 자리에 앉았죠. 옆에 앉은 사람과 가벼운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보였어요.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이곳이 낯선 곳이 아닌 것처럼요. 주례의 말이 끝나고 신랑 신부의 절이 시작되었어요. 준영이와 수진이가 양가 부모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윤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절을 받았죠. 아들의 이마가 바닥에 닿았어요. 그 순간 윤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동훈아, 우리 아들이 이렇게 컸어. 내가 없어도 이렇게 잘 자랐단다. 윤희는 눈물을 닦으며 다시 자리에 앉았어요. 하지만 시선은 다시 그 남자에게로 향했습니다. 남자는 무표정한 얼굴로 식을 지켜보고 있었죠. 감정의 동요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하객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식사를 위해 이동했어요. 윤희는 혼주석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죠. 사부인님, 최 회장이 다가왔어요. 그의 옆에는 그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윤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죠. 남자와 눈이 마주쳤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눈빛이었어요. 동훈의 눈빛이었습니다. 짙은 갈색 눈동자, 속눈썹의 길이, 눈꺼풀의 두께까지 모든 게 일치했죠. 사부인님, 제 오랜 친구를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제임스 리 씨예요. 미국에서 오셨죠? 최 회장이 말했어요. 제임스 리. 그 이름이 윤희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남자는 공손하게 허리를 숙였어요. 축하드립니다, 사부인. 그의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차분한 음성이었죠. 하지만 그 안에서 윤희는 동훈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약간 쉰 듯한 음색, 끝을 살짝 올리는 말투, 모든 게 동훈이었습니다. 윤희는 입술을 떨며 일어섰어요. 남자의 얼굴을 더 가까이서 보고 싶었습니다. 한 발, 두 발 다가갔죠. 저기, 혹시? 윤희가 말을 꺼내려는 순간 남자가 미소를 지었어요. 정중하지만 낯선 미소였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사부인. 오늘 정말 좋은 날이네요. 처음이라는 말이 윤희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이 사람은 윤희를 전혀 몰랐습니다. 15년을 함께 산 아내를, 사랑했던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죠. 윤희는 그 자리에서 무너질 것 같았어요.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최 회장이 깜짝 놀라 윤희의 팔을 잡았죠. 사부인님, 괜찮으십니까? 아, 네.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좀 피곤해서요. 윤희는 억지로 정신을 차렸어요. 아들의 결혼식이었습니다.
여기서 무너질 수 없었죠. 제임스 씨, 잠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윤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남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입니다. 최 회장은 두 사람을 VIP 룸으로 안내했어요. 조용한 공간이었습니다. 윤희와 제임스는 마주 앉았죠. 윤희는 남자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눈, 코, 입, 이마의 주름, 모든 것이 박동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영혼은 낯설었죠. 어디가 불편하신가요? 제임스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윤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당신이 제가 아는 누군가를 너무 닮아서요. 그렇군요. 세상에는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이 있다고 하죠. 제임스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윤희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했어요. 이 사람이 정말 동훈일까? 아니면 내가 너무 보고 싶어서 착각하는 걸까? 윤희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도 없었어요. 만약 저 사람이 정말 동훈이라면 15년 만에 찾은 기적이었으니까요. 제임스 씨, 혹시 예전에 중동에서 일하신 적이 있나요? 윤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제임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줄곧 미국에서 살았습니다. 그 대답은 명확했어요. 하지만 윤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 얼굴, 저 목소리, 저 몸짓이 모두 동훈을 가리키고 있었으니까요. 피로 연장의 소음이 멀리서 들려왔어요. 사람들의 웃음소리, 축하의 말들, 그 모든 게 윤희에게는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가장 행복해야 할 이날, 윤희는 인생에서 가장 잔인한 질문 앞에 서 있었죠. 당신은 누구예요? 그리고 내 남편은 어디에 있나요? VIP 룸의 공기가 무거웠어요. 윤희는 제임스 리라는 남자를 마주보고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누군가 준비해둔 과일 접시와 물잔이 놓여 있었죠. 창밖으로는 한강이 보였어요. 오후의 햇살이 강물 위에서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사부인께서 저를 보고 많이 놀라신 것 같은데요. 제임스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윤희는 물잔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죠. 손이 떨렸어요.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누구를 닮았다고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윤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당신이 제 남편 같다고 할 수는 없었어요. 그 말은 너무 황당하게 들릴 테니까요. 제 남편이요. 1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윤희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임스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렇군요.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의 말은 정중했지만 거리감이 있었어요. 타인의 슬픔을 예의상 위로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윤희는 가슴이 아팠죠. 저 사람이 정말 동훈이라면 저렇게 냉담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문이 열리며 웨이터가 들어왔어요. 후식과 커피를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윤희는 아메리카노를 받았고 제임스도 같은 것을 주문했죠. 설탕은 필요하신가요? 웨이터가 물었어요. 제임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주세요. 웨이터가 설탕 봉지 몇 개를 테이블에 놓고 나갔어요. 윤희는 커피잔을 들지 않고 제임스를 바라봤습니다. 그가 어떻게 커피를 마실지 궁금했죠. 제임스는 설탕 봉지를 집었어요. 하나를 찢어 커피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멈췄죠. 그의 손이 다시 움직였어요. 두 번째 설탕 봉지를 집어 커피에 털어 넣었습니다. 윤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동훈은 커피에 설탕을 2봉지 넣는 사람이었습니다. 정확히 2개였죠. 하나도 3개도 아닌 2개. 그것도 무의식적으로 생각 없이 그렇게 했어요.
제임스는 티스푼을 집었습니다. 그리고 커피를 적기 시작했죠.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정확히 세 번을 적고 멈췄어요. 윤희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동훈의 습관이었어요. 커피를 저을 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세 번 젓는 것. 이상한 습관이라고 놀렸던 기억이 났습니다. 동훈은 웃으며 이게 더 잘 녹는다고 말했었죠. 제임스는 커피잔을 들어 올렸어요. 그리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때 윤희는 그의 손을 봤죠. 새끼손가락이 살짝 펴져 있었어요. 잔을 잡을 때 새끼손가락만 유독 펴는 모습이었습니다. 동훈만의 버릇이었어요. 윤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우연일까요? 이 모든 게 그저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사부인 괜찮으십니까? 제임스가 물었어요. 윤희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네, 괜찮아요. 윤희는 자신의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쓴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죠. 확인해야 해. 더 확실하게. 윤희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제임스를 더 관찰해야 했습니다. 동훈의 흔적을 찾아야 했죠. 제임스 씨는 어떻게 최 회장님과 아시게 되셨어요? 윤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임스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죠. 오래전에 인연이 있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제게 큰 도움을 주셨죠. 그의 대답은 간결했어요. 더 이상 자세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윤희는 더 물어볼 수 없었죠. 실내 온도가 올라가고 있었어요. 제임스는 재킷을 벗었습니다. 의자 등받이에 걸었죠. 그리고 셔츠 소매를 걷어 올렸어요. 그 순간 윤희의 시선이 그의 왼팔에 고정되었습니다. 왼쪽 팔뚝에 흉터가 있었어요. 톱니 모양의 긴 상처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희미해졌지만 분명히 보였죠. 윤희는 숨을 멈췄어요. 그 흉터를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신혼 시절 여름이었어요. 작은 원룸에 살던 때였습니다. 돈이 없어서 에어컨을 틀 수 없었죠. 선풍기 하나로 여름을 버텼어요. 어느 날 밤 선풍기가 이상한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윤희가 선풍기를 만지려는 순간이었죠. 날개 덮개가 떨어지며 회전하는 날개가 드러났어요. 동훈이 윤희를 밀쳤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팔로 선풍기를 막았죠. 날개가 동훈의 팔뚝을 그었어요. 피가 났습니다. 윤희는 울며 동훈을 병원에 데려갔죠. 꿰매야 할 정도로 깊은 상처였어요. 왜 그랬어? 다칠 뻔했잖아. 윤희가 울며 소리쳤을 때 동훈은 웃었어요. 당신이 다치는 것보다 나는 게 낫지. 그렇게 남은 상처였습니다. 톱니 모양의 긴 흉터. 동훈은 그 상처를 훈장이라고 불렀어요. 윤희는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집었습니다. 목이 말랐어요. 물을 마시려 했지만 손이 떨려서 물이 쏟아질 것 같았죠. 윤희는 물잔을 다시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제임스 씨. 윤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제임스는 윤희를 바라봤습니다. 팔의 흉터는 어떻게 생긴 건가요? 제임스는 자신의 왼팔을 내려다봤어요. 흉터를 쓰다듬었습니다.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오래전 일이라. 그의 대답은 애매했어요.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죠. 윤희는 더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동훈이야. 분명히 그래. 윤희는 확신했어요. 커피 습관, 손 모양, 그리고 흉터. 이 모든 것이 우연일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었어요. 왜 윤희를 알아보지 못할까요? 15년을 함께 산 아내를, 사랑했던 사람을 왜 모르는 걸까요? 사부인. 제임스가 말했어요. 윤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사부인께서는 많이 힘들어 보입니다. 오늘은 아드님의 결혼식인데
즐거워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그의 말은 친절했어요. 하지만 타인의 말이었습니다. 가족의 말이 아니었죠. 윤희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여기서 무너질 수 없었죠. 제임스 씨, 윤희가 말했어요. 제임스는 윤희를 바라봤습니다. 부탁이 하나 있어요. 말씀하세요. 저와 딱 한 번만 동행해 주실 수 있나요? 윤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임스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동행이요? 네. 가고 싶은 곳이 있어요. 혼자 가기엔 힘들 것 같아서요. 윤희의 말은 거짓이었어요. 사실은 제임스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그가 정말 동훈인지 알아내고 싶었죠. 제임스는 난처한 표를 지었어요. 거절하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부인, 저는 부탁이에요. 윤희는 제임스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눈이 젖어 있었죠. 윤희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제임스는 윤희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그의 얼굴에 이상한 표정이 스쳤죠. 당혹스러움 같은 것이었어요. 아니, 그것보다 더 깊은 감정 같았습니다. 가슴이 아픈 것 같았어요. 제임스는 자신의 가슴을 손으로 눌렀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통증이었죠. 알겠습니다. 제임스가 천천히 말했어요. 윤희는 놀랐습니다. 정말요? 네. 언제 가시려고요? 내일. 가능할까요? 시간을 알려주세요. 맞춰보겠습니다. 제임스는 명함을 꺼내 윤희에게 건넸어요. 윤희는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았습니다. 제임스 리 CEO라고 적혀 있었죠. 감사합니다. 윤희는 고개를 숙였어요. 제임스는 일어났습니다. 그럼 내일 연락 주세요. 저는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제임스는 재킷을 입고 방을 나갔어요. 윤희는 혼자 남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커피는 식어 있었죠. 윤희는 명함을 꽉 쥐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울고 싶었지만 참았죠. 내일이면 알 수 있을 거야. 당신이 정말 동훈인지. 윤희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강 위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물 위에 번졌죠. 아들의 결혼식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행복한 날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윤희에게 이날은 혼란의 시작이었죠. 윤희는 VIP 룸을 나왔어요. 연회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웃고 떠들고 있었죠. 준영이는 신부와 함께 하객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었어요. 윤희는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준영이는 엄마를 보고 환하게 웃었죠. 엄마, 어디 갔다 오셨어요? 응, 잠깐 바람 쐬고 왔어. 윤희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준영이는 윤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오늘 제일 고생 많으셨어요. 사랑해요. 그 말에 윤희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들의 행복한 날을 눈물로 얼룩지게 할 수 없었죠. 나도 사랑해, 준영아. 윤희는 아들을 안았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남편을 불렀습니다. 동훈아, 당신이 여기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밤이 깊어갔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하객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윤희는 혼자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죠. 집은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했습니다. 윤희는 거실에 앉아 명함을 꺼냈어요. 제임스 리라는 이름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었습니다. 내일이면 알 수 있을 거야. 윤희는 명함을 가슴에 안았어요. 그리고 긴 밤을 보냈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죠. 새벽이 밝아왔어요. 윤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죠.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오늘 윤희는 진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남자가 정말 동훈인지 아니면 그저 닮은 타인인지. 그 대답이 무엇이든
윤희는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아니, 사실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두려웠죠. 만약 그가 동훈이 아니라면 윤희의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지는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윤희는 알아야 했어요. 진실을 어떤 것이든 마주해야 했습니다. 윤희는 전화기를 들었어요. 명함에 적힌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죠. 여보세요. 제임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윤희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저예요. 어제 만났던 사부인. 기억합니다. 오늘 시간 괜찮으신가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제임스가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윤희는 주소를 말했어요. 성북동의 오래된 집 주소였습니다. 동훈과 함께 살았던 그곳이었죠. 알겠습니다. 2시에 그곳에서 뵙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윤희는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몇 시간 후 윤희는 진실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기적이든 환상이든 윤희는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오후 2시 성북동 언덕길에 검은색 세단이 멈춰 섰어요. 제임스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회색 캐시미어 코트를 입고 있었죠. 윤희는 이미 그곳에 서 있었어요. 낡은 파란 대문 앞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제임스가 주위를 둘러보며 물었어요. 좁은 골목길이었습니다. 오래된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죠. 재개발 예정 구역이라는 표지판이 보였어요. 제가 살았던 곳이에요. 윤희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제임스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렇군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어요. 처음 보는 곳을 대하는 사람의 태도였습니다. 윤희는 제임스를 바라봤어요. 그는 골목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좁은 길이었죠. 보도블록이 울퉁불퉁했어요. 오랜 세월 동안 손질되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제임스의 발걸음이 자연스러웠어요. 움푹 패인 곳을 보지 않고도 피해서 걸었습니다. 마치 이 길을 수백 번 걸어본 사람처럼요. 윤희는 숨을 죽이고 그를 지켜봤죠. 이 동네는 오래된 것 같네요. 제임스가 말했어요.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40년도 넘었어요. 재개발이 되나 보죠? 내년쯤 시작된다고 들었어요. 두 사람은 천천히 걸었어요. 골목 끝에 파란색 철제 대문이 보였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져 녹이 슬어 있었죠. 윤희는 그 앞에 멈춰 섰어요. 여기에요. 제임스는 대문을 바라봤습니다. 표에 변화가 없었어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죠. 윤희는 가방에서 낡은 열쇠를 꺼냈어요. 대문의 자물쇠에 끼웠습니다. 뻑뻑하게 돌아가는 소리가 났죠. 윤희는 대문을 밀었어요.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대문이 열렸습니다. 들어가 봐요. 윤희가 말했어요. 제임스는 잠시 망설이더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마당이 있었어요. 시멘트 바닥에 잡초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구석에는 녹슨 김치 냉장고가 놓여 있었죠. 오래전에 고장 난 것 같았어요. 제임스는 마당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때였어요. 그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시선이 마당 한쪽 구석에 고정되었죠. 거기에는 작은 감나무가 서 있었어요. 앙상한 가지만 남은 나무였습니다. 겨울이라 잎은 하나도 없었죠. 제임스는 그 나무를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얼굴에 이상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당혹스러움 같은 것이었죠. 이 나무. 제임스가 중얼거렸어요. 윤희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왜 그러세요? 모르겠습니다. 그냥 낯설지 않네요. 제임스는 천천히 감나무에 다가갔어요. 손을 뻗어 나무 기둥을 만졌습니다. 거친 나무 껍질이 손에 닿았죠.
그 순간 제임스의 머릿속에 무언가가 스쳤어요. 희미한 이미지였습니다. 젊은 남자가 이 나무 아래 서 있었어요. 손에는 무로스가 들려 있었죠. 웃으며 나무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제임스는 고개를 저었어요. 환상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가슴이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들어가 볼까요? 윤희가 말했어요. 제임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희는 현관문을 열었어요. 안은 어두웠습니다. 먼지 냄새가 났죠. 윤희는 전등 스위치를 켰어요. 희미한 불빛이 거실을 비췄습니다. 작은 거실이었어요. 낡은 소파가 놓여 있었습니다. 벽에는 오래된 시계가 걸려 있었죠. 멈춰 있었어요. 제임스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주위를 둘러봤죠.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처음 보는 공간인데 왠지 편안했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윤희가 소파를 가리켰어요. 제임스는 앉았습니다. 소파가 낡아서 푹 꺼졌죠. 윤희는 가방에서 앨범 하나를 꺼냈어요. 오래된 가죽 표지의 앨범이었습니다. 제임스 옆에 앉아 앨범을 펼쳤죠. 이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첫 페이지에는 젊은 남녀의 사진이 있었어요. 결혼식 사진이었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여자와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가 웃고 있었죠. 제임스는 사진을 봤어요. 여자는 윤희였습니다. 젊은 시절의 윤희였죠. 그리고 남자는 제임스의 손이 떨렸어요. 그 남자는 자신과 똑같았습니다. 얼굴, 체격, 모든 것이 일치했죠. 이 사람은 제 남편이에요. 박동훈. 윤희가 조용히 말했어요. 제임스는 사진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더 많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를 안고 있는 남자, 공원에서 웃고 있는 새 식구, 생일 케이크 앞에 앉은 가족. 모든 사진 속의 남자가 제임스와 똑같았어요. 제임스 씨, 윤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임스는 윤희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박동훈이에요. 제 남편이고 준영이의 아버지예요. 아니에요. 제임스는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제임스 리입니다. 미국에서 살았어요. 이 사람과는 다른 사람이에요. 그럼 왜 똑같아요? 얼굴만이 아니에요. 커피 마시는 습관, 손가락 모양, 팔의 흉터까지. 윤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제임스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15년 전 중동 건설 현장에서 사고를 당했어요. 사망 통지서가 왔죠. 하지만 시신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윤희는 앨범을 넘겼어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신문 기사 스크랩이 있었습니다. 중동 건설 현장 폭발 사고, 한국인 근로자 사망이라는 제목이었죠. 제임스는 기사를 읽었어요. 15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날짜를 봤죠. 그 날짜가 묘하게 익숙했어요. 제임스 씨, 당신은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고로 기억을 잃은 거죠. 윤희가 말했어요. 제임스는 고개를 저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어요. 그때 바람이 불었어요. 열린 창문으로 찬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커튼이 흔들렸죠. 바람 소리가 이상하게 들렸어요. 마치 굉음 같았습니다. 제임스는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갑자기 극심한 두통이 왔습니다. 제임스 씨. 윤희가 놀라 제임스를 붙잡았어요. 제임스는 소파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통이 점점 심해졌어요.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미지들이 쏟아져 나왔죠. 뜨거운 사막의 태양, 건설 현장의 소음, 중장비들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작업복을 입은 남자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자신이었어요. 아니,
박동훈이었습니다. 동훈아, 괜찮아? 옆에 젊은 남자가 물었어요. 기침을 하고 있었습니다. 감기에 걸린 것 같았죠. 너 오늘 쉬어. 몸이 안 좋잖아. 박동훈이 말했어요. 젊은 남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형. 이래야죠. 박동훈은 자신이 입고 있던 점퍼를 벗었어요. 안주머니에는 여권과 지갑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라도 입어. 밖은 추우니까. 형? 됐어. 빨리 입어. 젊은 남자는 점퍼를 받아 입었어요. 그리고 작업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때였어요. 굉음이 들렸습니다. 폭발이었죠. 건물이 무너져 내렸어요. 먼지가 사방에 퍼졌습니다. 김민수? 박동훈이 소리쳤어요. 젊은 남자의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이 없었죠. 박동훈은 무너진 건물 쪽으로 달려갔어요. 구조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죠. 저녁이 되어서야 시신이 발견되었어요. 점퍼를 입은 남자였습니다. 박동훈의 점퍼를 입은 김민수였죠. 하지만 신원 확인은 점퍼 안의 여권으로 이루어졌어요. 박동훈의 여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박동훈이라 생각했죠. 진짜 박동훈은 폭발의 충격으로 머리를 다쳐 쓰러져 있었어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기억을 잃은 채였죠. 신원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어요. 며칠 후 한국의 사업가가 병원을 방문했어요. 최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박동훈을 보고 깜짝 놀랐죠. 당신이 날 구해줬소. 최 회장은 폭발 사고 당시 박동훈에게 구조받았던 것입니다. 박동훈이 무너지는 건물에서 그를 끌어냈었죠. 이름이 뭐요?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안 나요. 박동훈은 대답했어요. 최 회장은 그를 걷어들였습니다. 미국으로 데려가 치료를 받게 했죠. 시간이 흘렀어요. 박동훈은 기억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최 회장은 그에게 제임스리라는 새 이름을 주었어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했죠. 제임스는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떨고 있었어요. 모든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윤희, 준영, 성북동의 집, 함께했던 시간들. 제임스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윤희야. 그 이름이 저절로 나왔어요. 윤희는 제임스를, 아니, 동훈을 끌어안았습니다. 맞아요. 나예요. 당신 아내예요. 미안해. 미안해. 동훈은 윤희를 안고 울었어요. 15년 만에 찾은 기억이었습니다. 15년 동안 잊고 살았던 사랑이었죠.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윤희도 울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낡은 거실 바닥에 앉아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석양빛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동훈은 윤희에게서 떨어져 앉았어요. 얼굴이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준영이는, 우리 아들은 잘 자랐어요. 어제 결혼했잖아요. 그래. 동훈은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아들의 21년을 놓쳤다는 사실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윤희가 동훈의 손을 잡았어요. 동훈은 윤희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그 질문에 윤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동훈은 제임스리로 15년을 살았어요. 새로운 삶, 새로운 정체성을 가졌죠. 그걸 어떻게 되돌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준영이는요. 아버지가 살아 돌아왔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천천히 생각해요. 지금은 윤희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동훈은 일어났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성북동의 골목이 보였죠.
15년 전 매일 걷던 그 길이었어요. 나 여기서 행복했어. 동훈이 중얼거렸어요.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어요. 해가 완전히 지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내렸죠. 윤희야. 응? 준영이한테 말해야 할까? 그 질문에 윤희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동훈도 고개를 저었어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어요. 말해야 한다는 것을요. 준영이는 알 권리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사실을요. 내일 만나자. 준영이를 동훈이 말했어요. 윤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일? 벌써? 늦출수록 더 힘들어질 것 같아. 동훈의 말이 맞았어요.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내가 준영이한테 연락할게요. 두 사람은 집을 나섰어요. 대문을 잠그고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죠. 내일이면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준영이가 진실을 알게 되면 이 가족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더 깊은 혼란에 빠질까요? 윤희도 동훈도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피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드러나게 되어 있으니까요. 다음 날 오전 윤희는 전화기를 들었다 놓기를 반복했어요. 준영이에게 전화를 걸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죠. 아빠가 살아계셔라고 말하면 될까요? 너무 갑작스러웠어요. 준영이가 믿을까요? 윤희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엄마. 준영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신혼의 행복이 묻어났죠. 준영아, 오늘 시간 있니? 네, 수진이랑 점심 먹으려고 했는데요. 왜요? 엄마가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어. 너도 같이 만났으면 좋겠어.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준영이는 엄마의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누군데요? 오늘 만나면 알게 될 거야. 12시에 성북동 집 앞으로 올 수 있겠니? 성북동요? 거기 오래 안 갔는데. 응, 거기서 보자. 윤희는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죠. 정오가 되었어요. 윤희는 성북동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동훈도 와 있었죠. 회색 스웨터를 입고 있었어요. 어제보다 편안한 옷차림이었습니다. 떨려. 동훈이 말했어요. 윤희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요. 하지만 괜찮을 거예요. 멀리서 차 한 대가 다가왔어요. 준영이의 차였습니다. 차가 멈춰섰죠. 준영이가 내렸어요. 수진이도 함께였습니다. 엄마. 준영이가 다가왔어요. 그리고 동훈을 봤습니다. 걸음이 멈췄죠. 제임스 씨? 준영이는 어제 결혼식장에서 봤던 남자를 알아봤어요. 최 회장의 친구였죠. 왜 여기? 준영이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윤희는 준영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영아, 들어가자. 안에서 얘기할게. 네 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에 앉았습니다. 준영이와 수진이는 불안한 표호로 윤희와 동훈을 번갈아 봤죠. 엄마, 무슨 일이에요? 윤희는 준영이의 손을 꽉 잡았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영아, 이분은 내 아버지야. 준영이는 멍하니 윤희를 바라봤어요.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내 아버지, 박동훈이야. 준영이는 동훈을 봤어요.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는 15년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었어.
나도 그렇게 믿었고. 하지만 윤희는 어제 있었던 일을 천천히 설명했어요. 제임스가 동훈과 똑같다는 것, 습관과 흉터가 일치한다는 것, 그리고 동훈이 기억을 되찾았다는 것까지요. 준영이는 말없이 듣고 있었어요.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죠. 그럴 리가 없어요. 준영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사망 통지서가 왔잖아요. 아버지는 죽었어요. 준영아. 동훈이 입을 열었어요. 준영이는 동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란다. 동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준영이는 일어섰습니다. 말도 안 돼요. 아버지가 어떻게 살아있어요? 15년 동안 어디 있었는데요? 기억을 잃었어. 사고로. 내가 누군지 몰랐단다. 그게 말이 돼요? 15년 동안요? 준영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수진이가 준영이의 팔을 잡았습니다. 오빠, 진정해. 진정하라고? 이게 진정할 일이에요? 준영이는 거실을 왔다 갔다 했어요.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동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준영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준영아, 저한테 말 걸지 마세요. 준영이가 뒤로 물러섰어요. 동우는 멈춰섰습니다. 가슴이 아팠죠. 알아. 믿기 어렵다는 거. 하지만 증거가 있어요? 당신이 정말 제 아버지라는? 동우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 왼쪽 발목에 흉터가 있어. 5살 때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서 생긴 거야. 7반을 꿰맸지. 준영이는 굳어졌어요. 그건 사실이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리고 내가 8살 때 강아지를 키우고 싶다고 조른 적이 있어. 나는 안 된다고 했지. 집이 좁아서, 넌 삐져서 이틀 동안 말을 안 했어. 준영이의 눈이 흔들렸어요. 그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는 엄마한테 들으면 알 수 있잖아요. 내가 9살 생일날 나는 케이크를 사려고 퇴근길에 빵집에 들렀어. 내가 좋아하는 초코 케이크. 근데 집에 왔더니 넌 이미 자고 있었지. 나는 내 이마에 키스하고 생일 축하해. 우리 아들이라고 속삭였어. 넌 자면서도 웃었단다. 동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준영이는 멈춰섰습니다. 그 일을 기억했어요. 9살 생일. 아빠가 늦게 와서 케이크를 다음 날 먹었던 것. 엄마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아빠와 자신만 아는 기억이었죠. 아빠. 준영이의 입에서 그 단어가 나왔어요. 동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야. 내 아빠. 준영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수진이가 급히 다가가 준영이를 안았죠. 아빠. 정말 아빠예요? 그래. 동훈도 무릎을 꿇었어요. 준영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미안하다. 너를 혼자 두고 이렇게 오래 못 찾아와서. 왜 이제야 와요? 기억이 없었어. 하지만 이제 다 돌아왔단다. 너도 엄마도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도. 동우는 준영이를 끌어안았어요. 준영이는 아버지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20살에 잃었던 아버지였어요. 26이 되어서야 다시 만났죠. 윤희도 울고 있었어요. 수진이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준영이는 진정했습니다. 얼굴이 눈물로 범벅이었죠. 아빠, 그동안 어디 있었어요? 미국에 있었어. 최 회장님이 날 구해주셨단다. 사고 현장에서. 최 회장님이요? 그래. 나는 기억을 잃은 채 병원에 있었어. 회장님이 날 미국으로 데려가셨지. 새로운 이름을 주시고 새 삶을 살게 해주셨어. 준영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제임스 리는 내가 받은 새 이름이야.
하지만 진짜 나는 박동훈이야. 너희 아빠. 준영이는 동훈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온기였죠. 이제 어떻게 돼요? 아빠는 모르겠구나. 하지만 너희와 함께 있고 싶어. 동훈의 말에 윤희가 다가왔어요. 세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15년 만에 재회였죠. 오랜 공백이 있었지만 가족은 여전히 가족이었어요. 며칠 후 최 회장이 윤희의 집을 방문했어요. 동훈도 함께였습니다. 최 회장은 모든 것을 들었죠. 제가 몰랐습니다. 제임스가, 아니, 동훈 씨가 사돈의 남편이신 줄은. 최 회장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괜찮습니다. 회장님 덕분에 남편이 살았으니까요. 윤희가 말했어요. 최 회장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동훈 씨의 신분을 회복시키는 일 법무팀을 동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 회장은 약속을 지켰어요. 한 달 후 박동훈의 사망 신고가 취소되었습니다. 신분이 회복되었죠. 법적으로 다시 살아난 것이었어요. 계절이 바뀌었어요. 봄이 왔습니다. 성북동 집 마당의 감나무에 새순이 돋았죠. 동훈과 윤희는 그 집으로 다시 이사했어요. 재개발이 시작되기 전까지 거기서 살기로 했습니다. 오래된 추억이 있는 곳이었으니까요. 어느 토요일 오후 마당에서 동훈이 감나무에 물을 주고 있었어요. 편한 티셔츠에 청바지 차림이었습니다. 제임스 리 때의 비싼 수트는 옷장에 넣어뒀죠. 동훈아, 커피 타왔어. 윤희가 쟁반을 들고 나왔어요. 노란색 봉지에 믹스 커피였습니다. 동훈이 좋아하는 거였죠. 고마워. 동훈은 무로스를 내려놓고 윤희 옆에 앉았어요. 커피잔을 받았습니다. 한 모금 마셨죠. 역시 당신이 타준 게 최고야. 매일 마시는 건데 뭐. 윤희가 웃었어요. 동훈도 웃었습니다. 그래도 좋아. 이렇게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윤희는 동훈의 손을 잡았어요.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나도요. 현관문이 열렸어요. 준영이와 수진이가 들어왔습니다. 손에 과일 봉지를 들고 있었죠. 아빠, 엄마, 어서 와. 네 사람은 마당에 둘러앉았어요. 수진이가 과일을 깎았습니다. 준영이는 아버지 옆에 바짝 붙어 앉았죠. 아빠, 회사는 어떻게 할 거예요? 준영이가 물었어요. 동훈은 미국의 제임스 리로서의 회사가 있었습니다. 정리하려고. 최 회장님이 인수하시겠대. 그럼 아빠는? 여기서 작은 일이라도 해볼까 해. 건설 쪽 일은 할 줄 아니까. 동훈은 화려한 삶보다 평범한 삶을 택했어요. 가족과 함께하는 일상이 더 소중했으니까요. 좋은 생각이에요, 아빠.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마당에 황금빛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감나무 그늘 아래 앉은 가족의 모습이 평화로웠죠. 동훈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15년의 겨울이 지나갔어요. 그 긴 시간 동안 윤희는 혼자 버텼습니다. 준영이를 키우고 집을 지키고 희망을 놓지 않았죠. 그리고 이제 봄이 왔어요. 진짜 봄이었습니다. 엄마, 웃고 있네요. 수진이가 말했어요. 윤희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네, 정말 행복해 보여요. 윤희는 동훈을 바라봤어요. 동훈도 윤희를 보며 웃었습니다. 행복해요. 정말. 윤희의 말은 진심이었어요. 오랜 기다림 끝에 찾아온 행복이었습니다. 동훈은 커피잔을 들어 올렸어요. 마지막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달콤했죠. 좋다.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어요. 되찾은 기억, 돌아온 가족, 그리고 다시 시작된 삶. 동훈은 감나무를 바라봤습니다. 새순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생명의 신호였죠. 이 나무처럼 그들의 삶도 다시 자라날 것입니다. 천천히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요. 윤희는 동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동훈은 윤희를 감싸 안았습니다. 준영이와 수진이도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죠. 마당에는 따스한 봄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감나무 가지가 하늘을 향해 뻗어 있었습니다. 긴 겨울이 끝났어요. 이제 그들에게는 끝없는 봄날이 펼쳐질 것입니다. 함께, 그리고 영원히요.